통계상의 중산층 비중이 높아지고 중산층을 있지만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산층 붕괴의 원인. 우리나라 중산층의 노후 준비가 부실해. 대한민국 중산층은 누구인가? 중산층은 흔히 사회를 지탱하는 허리에 비유하죠. 그래서 중산층 육성은 사회통합과 안정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중산층이라는 단어를 어느 정도 적당히 사는 사람들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정도란, 적당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르바이트나 대출 없이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사람?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따르면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 중간에 있는 집단을 중산계급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현대적인 의미가 확장되어 경제적 요소뿐 아니라 교육 수준, 문화적 수준 등 비경제적 요소까지 담아 복합적으로 중산층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대한민국 중산층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6.25 전쟁이 끝나고 허허벌판이었던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경이로운 고속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클라이막스였죠. 자신감이 고취된 국민들은 역사상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게 되는데 1989년 당시 갤럽 조사에 의하면 당신의 계층은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에 국민의 75%가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식했습니다. 계속될 것만 같았던 번영은 IMF 외환위기를 맞으며 극심한 침체기를 맞게 됩니다. 실업률, 자살률이 치솟았고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은 양복을 입고 산으로 위장 출근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IMF의 요구에 따라 신자유주의 논리에 의한 경제 구조 조정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외환위기를 극복했지만 성장의 위기, 대량 실업의 위기, 사회적 트라우마로 폐색이 짙어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2019년 설문조사 플랫폼인 틸리언프로에 의하면 당신의 계층은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에 48.7%만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인식했습니다. 30년 만에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중산층의 상당수가 사라진 것입니다. 중산층은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어 보통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가 제시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분류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중위소득 기준 50에서 150%를 중산층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체 인구가 100명이라면 정확히 중간인 50등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 각 계층을 분류하는데요. 이 기준을 적용하면 1인 가구일 경우 월소득 85만 3,504원을 초과하고 256만 512원 이하면 중산층이며 4인 가구는 월소득 230만 6,768원을 초과하고 692만 304원 이하면 중산층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계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중산층으로 제시한 금액을 가지고는 어느 정도 적당히도 살기 힘들기 때문이죠. OECD 기준 중산층과 체감 중산층의 괴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OECD 중산층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55%는 스스로를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자 가구일수록 체감 물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일수록 무주택자일수록 노후 준비가 부족할수록 체감 중산층의 괴리가 컸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직장인들에게 이상적인 중산층을 물어봤습니다.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 소유, 월 급여 500만원 이상, 중형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예금 잔고 1억원 이상이며 해외여행을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닐 수 있으면 중산층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 선진국에서도 중산층을 분류할 때 OECD 기준과 같은 계량적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적 함의를 담아 교육적이고 계몽적으로 중산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선진국들은 중산층을 어떻게 제시했을까요? 프랑스의 경우 주간에 한 번의 가족 외식을 할 것, 자녀들이 고교 졸업을 하면 자립시킬 것, 외국어 하나를 구사할 수 있을 것, 스포츠 한 종목을 즐길 수 있을 것, 악기 하나를 다룰 줄 알 것, 자기 집만의 음식 솜씨 하나를 지닐 것, 환경 문제에 자기 집안일 이상으로 민감할 것, 주급을 절약, 주유 이의를 근검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을 중산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영국의 경우 페어플레이를 할 것이며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을 중산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사회적인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것,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있을 것을 중산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경제적 기준과 정신적 기준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쩌면 범주의 오류를 범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몇 년 전 수저계급론이 대한민국 사회를 강타했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방치되었는데요. 수많은 스타 강사들이 다친 이들을 위로해 주었지만 일용 처방에 불과했고 수저계급론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빈부가 확대되는 것은 어느 선진국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공통현상입니다. 하지만 중산층이 희망을 잃으면 공동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중산층은 사회를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허리이기 때문이죠. 경제적 조건이 인간다운 삶의 필요 조건이 될 수는 있어도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중산층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일깨워줄 사회적 기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 중산층 기준을 지식블라가 제시해 보았습니다. 마땅히 분노해야 될 일에 분노할 것, 자신의 일에 소명을 다할 것, 타인의 슬픔에 공감할 것, 삶의 멘토가 있을 것,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을 것, 그리고 사랑과 우정을 나눌 것. 건강한 사회를 지탱할 품격 있는 중산층. 여러분이 제시하는 중산층은 무엇인가요? 지식블라였습니다.